두 번째 세미나는 한국산학회 카자흐스탄 알파인 캠프, 동계 알파인 캠프에 대해서 이 캠프를 주관하신 박인천 한국산학회 이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안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산학회 산학기술연회 이사 박인천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간 캠프의 이름은 2026년 한국산학회 카자흐스탄 동계 알파인 등반 캠프입니다. 그래서 캠프라는 말을 쓴 거는 피크를 등정하기 위한 그런 원전이 아니고 알파인 등반을 소개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기 때문에 캠프란 말을 쓰게 된 겁니다. 사실은 이 캠프를 기획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회의적이었어요. 지금의 학생들은 3D는 안 하려고 그런다. 즉 3D 업종, 알파인 등반 이런 것들은 안 하려고 그러고 편리한 등반을 하려고 그런다. 심지어는 대학 산학연맹 고위 관계자분께서도 중도에 탈락자가 많을 것인데 이사님 왜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랬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미래 세대에 대한 희망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고, 누구나 다 우리의 취지에 공감을 했는데 막상 하자 그러면은 왜 내가 해? 왜 네가 해?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이 캠프가 이루어지게 된 데 가장 헌신적으로 노력한 사람, 한 번도 제가 고맙다는 말을 안 했는데 우리 산학기술연회 김대현 등반대장을 소개할게요. 여기서 제가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질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진심으로 저의 모든 진심을 끌어모아서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함께 갔던 우리 친구들, 동계 등반이 사실 처음이었어요. 물론 여기 이제 지호는 24년도에 25년도에 이제 우리 기술연에 들어와서 같이 겨울 등반을 24년도부터 했었고 했기 때문에 알지만 나머지 학생들은 전부 다 처음 들어와 가지고 겨울 등반을 이제 시작한 사람들인데 저한테 물어봤어요. 형님, 영하 20도가 넘는다는데 얼만큼 추운 거냐 그러길래 설악산보다는 안 춥다. 그리고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이렇게 야생에 대해서 참 무지한 친구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도 용감하게 용기를 내서 같이 해줬고, 그리고 헌신을 통해서 이 캠프가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상당히 고맙고, 이 결과가 뭐 성공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결과를 보고 좀 더 우리가 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여기가 서론이고 지금서부터 이 등반이 왜 시작이 됐는지를 설명을 하려고 한 며칠을 고민을 했는데 마땅히 시작 포인트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애초에 제가 맨 처음에 이 생각을 가졌던 그 등반을 지금부터 소개를 할게요. 이게 쿤부 히말, 네팔에 있는 쿤부 히말 카조리 동벽입니다. 카조리. 이쪽 벽은 북이고 우리 앞에 보이는 벽이 동벽이에요. 2002년도에 개방이 된 이후로 저 동벽을 통해서 정상을 간 팀이 아직까지 없어요. 2022년도에 우리 한국산학회 산학기술연회에서 조기를 갔어요. 초등을 하려고. 1년 반, 저는 이 산을 생각을 하면, 이 등반을 생각하면 가끔 가다 울컥해질 때가 있어요. 등반의 성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가기 위해서 헌신했던 나의 사람들. 근데 저 벽 앞에 섰을 때 대자연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무력감. 그리고 형과 아우가 고군분투하는데 자기네들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라는 그 상실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처절해하는 후배들의 모습. 저희가 이 벽에서는 안 보여요. 저 침리 속으로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모든 등반 루트가 등반이 안 되다 보니까
그 200m가 넘는 그 침리 속으로 들어가서 등반을 하다가 하도 벽이 무너지니까 이틀째 등반을 끝내고 이제 벽에 매달려서 제 여자 후배한테 무전을 쳤어요. 우정아, 우리 집에 가자. 나중에 그 애가 지금 60인가 58인가 그래요. 걔가 일기를 줬어요. 무전기에서 형이 가자고 한다. 제일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살았구나.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위험 속에서도 등반을 완성하고 또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가니까 저 형하고 같이 가야 된다라는 그 사고를 갖고 있었어요. 이런 공동체에 대한 또 동지에 대한 동지애, 자기 희생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산악회 산악기술위원회를 지금까지 받쳐주고 있는 힘인 것 같아요. 이게 알피니즘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이게 이제 2020년도 10월 16일 나가서 11월 16일 날까지 했던 동벽의 전면 모습입니다. 이 등반을 끝내고 나오면서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이런 산에 내가 그 당시 제 나이가 60이었나 봐요. 내가 대장이 돼서 등반을 리딩을 한다 그러면 그 등반은 이미 실패한 등반이다. 내가 하면 안 되는 등반이에요. 이런 벽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내려왔을 때 네팔 산악연맹 회장이 이게 스페셜급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테크니컬 쪽으로. 근데 왜 이게 초등이 안 됐느냐? 주 등반 루트에서 벗어나 있고 약간 변두리에, 그리고 그 스페셜 등반급의 그 등반하는 사람들은 이거보다 더 난이도가 센 데를 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벗어나 있었던 거예요. 보면은 쉬워 보이는데 막상 가면 저 벽이 95도에서 105도까지 오버예요. 전진 캠프, 아까 그 코펠이 있던 그 자리가 전진 캠프 5,200이에요. 거기서 저 6,100m까지 거의 1,000m의 벽을 올라가야만 되는 이제 그런 벽인데, 이 벽을, 이 산을 마체로모까지 쭉 캐러반하다가 허벌판에서 왼쪽으로 돌아다 보면 이 벽이 갑자기 보여요. 이 동벽이 정면으로. 그랬을 때 그 대원들의 반응이 얼굴이 허해져갖고 저거를 어떻게 올라가 그래요. 저는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일까지 저 벽만 보고 있어라. 아무 생각하지 말고. 가니 못 가니는 나중에 문제다. 벽만 보고 있어라. 내일 오후에 다시 얘기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마체르모 루지에서 저 벽을 보고 하루를 묵고 나서 오후에 회의를 했어요. 갈 길을 찾았니? 찾았대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길들을 찾아낸 거예요. 우리가 보는 모든. 그게 뭐냐면 아무리 어려운 산, 어려운 벽도 익숙해지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겁이 나지만 익숙해지면. 알파인 등반 캠프를 열게 된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야성에 대한 무지. 무지가 갖고 오는 무모함에서 벗어나가지고 알으라 이거죠.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은 저 봉을 갈 수가 있어요. 지금의 대현이가 만약에 간다 그러면 우리는 저기를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나타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 벽을 나오면서 후배들을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할 역할이에요. 이 당시에 우리의 평균 연령이 55살이었어요.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50세가 되면은 이런 등반보다는 내가 했던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해주는 일을 해야 돼요. 이 5,000m 대, 6,000m 대에서 믹스 등반은 우리가 인쇄에서 했던 등반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근데 1년 내내 몇 년을 인쇄에서만 있었던 사람들이
여기를 딱 가면 아무것도 못하고 와요. 움직일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후배들은 겪지 말고 제대로 등반하게 해주자. 그러면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 그거를 이제 찾기 시작했던 거고, 한국산악회 전문 등반을 이끌고 가는 위원회가 우리 산악기술위원회인데, 산악기술위원회에서 저병을 가는데 평균 연령이 55세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국의 알피니즘의 환경이 그만큼 그 척박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알파인 등반 인구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거는 누구의 잘못일까? 그거를 지금부터 논의하겠습니다. 이 캠프의 주 목적, 알피니즘은 진행형이다. 그죠? 알피니즘은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다. 이 두 개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요. 이런 걸 통해서 알피니즘의 활성화, 도전, 계승,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나비 효과 있죠, 나비 효과. 조그만 바람이 결국은 나비 효과를,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두 가지를 나눠봤어요. 이 캠프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것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등반 문화에 대한 우리가 하는 것들이 등반 문화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일단 개인적으로는 산에 왔을 때 우리가 3, 40년 산을 다닌다고 보면 그 등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산에 처음 들어온 4, 5년간이 가장 중요해요. 다칠 수도 있고 4, 5년간 산에 다니다가 사라질 수도 있고 대부분은 사라져요. 100명 중에 90한 2명은 사라질 거예요. 그럼 그 4, 5년의 시기에 우리는 산에 대한 정체성, 즉 등반의 세계가 많잖아요. 스포츠 클라이밍도 있을 것이고 그냥 뭐 암벽 등반만 하는 등반가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처럼 우리라는 말은 좀 그렇고 뭐 알피니즘을 또 추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산에 대한 정체성이 형성이 되는 시기에 그 알피니즘이라는 세계로 유인을 하고 또 거기에 입문을 시켜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재밌거든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공동체적인 가치와 그런 것들이 알피니즘에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등반을 시작한 거고, 우리가 가져갔던 사람들한테 기대했던 거는 야생에서 공동체 의식, 그리고 그 공동체 속에서 나의 자율성은 어디까지인가, 자율성의 한계, 그리고 대자연 속에서 창의력, 나의 창의성,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또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내면화시켜 주길 바랬어요. 그리고 대자연 속에서 나의 한계, 4000m대에서의 어떤 한계, 내 몸은 어떠한 신체적 변화를 갖고 올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한계 속에서 과연 내가 좌절할 수 있는가? 또 나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 그거를 체험해 주고 싶었고, 아까 말한 대로 야생의 무지함을 벗어나서 대자연의 어목함에 익숙해지라고. 그게 이번에 캠프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바라고 싶었던 내용들이에요. 이거를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그 한마디씩 했을 때 그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는 뭐 우리 김대원 등반대장이 얘기를 할 것이고, 다만 여기서 첫날 우리가 3000m까지 고소정을 해서 가는데 거기를 못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둘째 날은 3500까지 가는데 진짜 간신히 갔다 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4000m, 3900이 넘는 데서 막 잘 뛰어다녀요. 나는 못 가는데 이 사람들은 막 뛰어다녀요. 이게 뭐냐면 젊은 사람들은, 특히 나이 어린 사람들은 금방금방 모든 거를 받아들여요. 습득력이 빠르다라는 거죠. 체력이 아니라 습득력이에요. 그리고 그만큼의 적응력이 빠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잘 극복해 나가요.
그 자기 극복하는 거를 체험을 해야만이 국내산이든 어디서든 자기가 자기 한계 영역들을 계속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번 캠프에서 체험해 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저 산을 어떻게 가? 여러분들은 이런 그 대자연을 몇 번만 경험을 하면은 그 어느 곳에 가서도 여러분들의 등반을 할 수가 있어요. 등반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적어도 내 등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안 되니까 여기까지밖에 못하는 애 있더라도. 다만 무지해서 갔더니 갑자기 빙하가 너무 많어. 그래서 못 갔어. 이런 소리는 안 한다라는 거예요. 야생은, 대자연은 우리가 만났던 인수나 선인이나 이런 거하고 틀려요. 이미 인수나 선인은 스포츠 클라이밍화 돼 있어 갖고 여러분들한테는 하나의 갤랜드예요, 그냥. 그래서 인수나 선인에서 등반할 때 최대한 너의 능력으로 등반을 해라. 보조 장비 같은 거, 인공홀드 같은 거 잡지 말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그 갤랜드이기 때문에, 갤랜드라는 거는 그냥 연습장이에요, 연습장. 거기서는 그렇게 해야만이 모르는 벽에 갔을 때에 여러분들의 몸짓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카자흐스탄이라는 대자연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4,000m 하산이 없으니까 거기서 경험해 보라고 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산악계 전반적인 부분이에요. 등반 문화에 대한 그 최근의 경향성이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위험 요소가 있으면은 혹독한 자기헌신, 노력에 의해서 그 위험을 극복하려고 했어요. 위험 요소를 안전하게끔 통제하려고 노력을 해왔다는 거죠. 지금은 위험한 게 있으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즉, 그래요? 시간 다 됐대. 그래서 그런 위험을 회피, 이런 것들이 산악인들의 그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또 등산학교라든가 등산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성과주의에서 나오는 그 교육의 문제점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러한 등반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알고 싶어서 이 등반이 계획된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카자흐스탄 동계 알파인 캠프, 말하자면 등반 대장인데요. 잡일 담당 김대현입니다. 네. 그래서 선배님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야생의 캠프를 개최를 했는데, 일단은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면 참가자가 18명입니다. 그래서 완전 동계 등반이 처음이신 분부터 해가지고 70대 선배님들까지 이렇게 해서 정말 20대부터 70대 남녀노소가 다 섞여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그래서 되게 고민이 많았고, 이게 되긴 될까, 이게 가능은 할까, 아무튼 그래서 선배님하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훈련 얘기부터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서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등반 얘기, 그 다음에 평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훈련이었는데, 이것도 되게 고민이었어요. 사실 훈련이 필요 없으신 분도 있으셨고요. 그리고 또 진짜 이제 이중화 빈벽화 처음 신은 분도 계셨고, 그래서 이거 중간을 맞춰야 되는 이런 걸 고민하다가, 아니다, 우리가 정말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걸 고민해보자 해서 일단 등산의 기본은 걷기, 이걸부터 시작해서요. 흙에서 걷고, 바위에서 걷고, 얼음에서 걷고, 눈에서 걷자, 이런 컨셉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그 훈련에서 중점으로 두고 싶었던 건 야생성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손길이 좀 안 닿은 곳에 가서 좀 흙도 좀 헤치고 내가 뭐 만들어보고 그런 걸 좀 해보자 라는 식으로 훈련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좀 이렇게 등반 환경들이 대부분 좀 친절하잖아요. 어프로치도 길 다 되게 잘 나 있고, 없다 싶으면은 표시목도 다 나 있고, 그러니까 사실 길 잃을 일도 별로 없고, 그렇게 내가 뭘 판단해서 뭔가 할 필요가 잘 없어요. 그런데 사실 실제로 알파인 등반을 해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가면 모든 걸 내가 해야 되잖아요.
어프로치도 내가 만들어야 되고 뭐 가서 확보물 내가 만들어야 되고 이 사람들 못 오면은 내가 그걸 판단해서 빨리 끌어올리든지 탈출하든지 다 모든 걸 판단해야 돼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판단할 부분들이 너무나 적으니까 그러면 일단 어찌됐건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컨셉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좀 있었어요. 12월 말부터 훈련을 시작하기로 됐고 그래서 시간도 많이 없었을 뿐더러 환경도 좀 그랬습니다. 일단은 훈련은 3번밖에 못 했고요. 다 같이 모여서 3번 정도 등반했고 그리고 환경도 겨울인데 눈도 안 오고 얼음도 안 얼었고요. 그래서 가기 전에 이거 뭐 얼음 만져보고 가겠나 약간 이런 걱정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뭐 되는 만큼 해보자라고 해서 했는데 실제로 그냥 날씨가 추우니까 그래도 추우니까 진흙은 잘 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진흙에서 크램폰 신고 걸었던 게 사실 좀 도움이 됐다라고 평가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무거운 습설, 크로스가 잘 된 눈 정도의 느낌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었고 일단은 좀 보여드리면 그래서 종주하면서 하중 훈련하면서 이렇게 뭐 기초 체력 훈련도 좀 해보고요. 가다가 좀 자다가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수락산에서 제가 저 빨간 전대요 저기서 만납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는 건 알아서 가시고 저기서 봐요라고 했어요. 그 이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뭐 등반 뭐 루트나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 그냥 여기 뭐 지저분한 바위 좀 있고 뭐 이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해가지고 여기 빨간색 시작되는 요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바위들 지나가지고 능선 통해서 중간쯤 가니까 옛날 길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 그냥 등반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다들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냥 힘들고 막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까보니까 되게 다들 좋아하고 그래서 좀 놀랬어요. 이런 식이에요. 그냥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대신에 중간중간에 짧게 확보가 필요하고 그런 시스템 연습하기에는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강도 좀 하고요. 잠목 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도 이제 얼음 등반은 하고 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빙벽 등반도 하고 불곡산에서 야간 산행도 좀 해보고요. 안짜일린 훈련도 하고 그래서 뭐 이건 아마 휘발유 버너 이제 쓰다가 넘쳐가지고 불난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얼음에서 이제 걷기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얼음에서 잘 걷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수락산의 계곡들을 따라서 이렇게 쭉 걸으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뭐 확보를 좀 보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같이 그냥 동시등반으로 쭉 가고 그 정도의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걸어 다니면서 우리 쇼츠 하나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 한 대박이 나가지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운육폭포로 갔다가 운육폭포 넘어서 이렇게 계속 골을 따라서 얼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따라서 쭉 넘어가다가 이제 얼음 끊기는 데서 다시 하강을 해서 다시 운육폭포 시작점에서 여기 금육폭포 여기 골 계곡 따라서 얼음을 따라서 쭉 갔다가 저기 수락산장까지 가는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냥 뭐 잡얼음 뭐 그냥 뭐 요즘 말하자면 뭐죠? 그 비법정 탐방로 뭐 이쯤 되겠죠. 아무튼 뭐 그런 거 다니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다들 힘들었지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뭐 탐험을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알파인 등반에서는 저도 되게 큰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도 안 간데 내가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랬고 이런 그냥 잡얼음들 그냥 걸어 다니다가 뭐 등반 확보 할 때는 확보 보고 뭐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반기에 보니까요, 그 이제 훈련들에 대해서는 좀 뭐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뭐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평가도 있었는데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한국에서 못한 게 크램폰 신고 바위에서 걷기를 좀 못했어가지고 크램폰 신고 그런 바위 등반을 하는데 어려움을 좀 겪는 대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3번밖에 못 하다 보니까 가서는 이제 8일 동안 지내야 됐는데 3번밖에 못 했으니까 이게 참 각자 아직 좀 서먹한 상태였고 그게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다음 훈련을 이렇게 하고 이제 실제로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떠났죠. 근데 갔는데 기존에는 원래 계획은 이쯤에서 이제 베이스 캠프를 치고 여기에 4,000급 산들을 이렇게 막 갈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보니까 눈이 너무 많고 막 보통 허리까지 빠지고 막 가슴까지 빠지는 데도 있고 이래서 아마 여기서 베이스 치고 여기까지 가는 데만 해도 아마 다 퍼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 이거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그러면 접자. 접고 그래서 같이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뭐 첫 번째는 여기 원한 대로 간다. 근데 제 판단에는 사실 너무 좀 건설이고 그래서 눈사태 위험도 많고 그래서 접는 게 맞겠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일단은 물어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대로 하자. 그다음에 이하는 저기 가면 그 카자흐스탄 애들 그 등산학교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야영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지내면서 등반을 하자 뭐 이런 안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진행된 건 저기 트육스 캠프라고 적힌 저 2,450m에서 야영하면서 거기 주변 산군을 등반하는 정도로 네,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실제 요거는 이제 그 계획이라서 그래서 여기 가서 이런 4,000급들 등반을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는 못하고 거기 주변에 있는 3,000m급 산들을 이렇게 등반하게 됐습니다. 얘는 조금 아쉽게 3,000급이 됐어요. 1m가 모자라서요. 네. 그렇고 여기서까지는 눈이 그렇게 많이 없어서 괜찮았는데 이제 넘어가는 요 어dim에 이렇게 베이스 캠프를 치려고 했어요. 여기 건물 있는 주변에서. 근데 눈이 그런 상태라서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팀을 좀 나눠서 운행을 했어요. 그래서 20대 팀들이 두 팀이 있고 그다음에 30대 팀이 한 팀 있고 그다음에 70대 팀이 한 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4명의 솔로로 된 여성 대원들이 있는 4인의 솔로 팀과 그다음에 네, 하이삭 팀 제가 그 줄임말을 잘 몰라가지고요. 네. 아무튼 그 대학 산업부들이 섞인 하이삭 팀이 있었고 그다음에 30대 팀 조타 맨날 그래가지고요. 조타 팀이 있었고 그다음에 평균 나이 75세로 된 선배님들 네, 팀 75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4팀을 나눠서 운행을 했고요. 그래서 20대 팀들은 인천 선배하고 저하고 좀 붙어 다니면서 좀 같이 진행을 했고 30대 팀들은 따로 저기 알핀그라도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한 3일 정도 머물면서 여기저기 봉우리 등반했고요.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머물면서 이런 봉우리들 다 등반을 했고요. 그리고 75팀 75팀은 저희랑 같이 다니면서 좀 유동적으로 활동하셨어요. 그리고 등반은 좀 빨리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결정한 다음 날 그 옆에 있는 말하자면 조금 연습 바위에서 등반을 했는데 여기서 다들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다들 크램폰 처음 신고 등반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제 원업입니다. 75세 돼서도 이렇게 등반을 할 수 있다는 게 네. 그래서 등반을 짧게 보여드리면 요 옥타브르뇽이라고 하는 봉우리인데요. 여기 보이는 요거 뒤쪽이에요. 이 앞에 벽도 있고 뒤쪽 있고 그래서 난이도는 1B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봉우리는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사람들이 보이시죠? 이렇게 그냥 쭉 가면 되고 필요한 확보 지점이 이렇게 개념도상에는 한 2-3군데 있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는 봉우리였어요. 그리고 크리샤토바랑 아만겔디 여기도 마찬가지로 1B 난이도고요. 그래서 네. 눈 설사면 통과해서 저기 암릉지대 약간 지나서 이쪽이거든요. 지났고 네,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30대 조타 팀들이 등반한 피오니어 봉 사진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마 요 옆으로 돌아서 이렇게 가는 거지 싶어요. 네. 그래서 등반은 사실 이게 크게 어려운 봉우리들 사실 제가 계획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좀 어려운 봉우리 물론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평가할 때 좀 너무 쉽지 않았냐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거를 결정하게 된 거는
모두가 좀 이렇게 모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곳에 가면 누구는 줄만 깔고 누구는 막 이것만 하고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게 아니고 모두가 의사결정에 참가해서 네가 줄을 깔고 내가 뭘 하고 이런 역할들을 다 해볼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그러면 그에 맞는 마땅한 대상지는 어딜까가 제일 고민해서 이 정도 난이도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찬 선배하고 저하고는 그냥 따라다니다가 혹시나 죽을 것 같으면 그때 얘기해주자. 더 이상의 관여는 하지 말자. 이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이렇게 들러리처럼 애들이 줄 깔아주면 이렇게 나도 좀 껴도 돼? 하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그 정도로 진행을 했고요. 다만 이제 등반하다가 이렇게 좀 갈등이 있기도 있었습니다. 팀별로 사실 3번의 그런 훈련으로 다 친해지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있었지만 뭐 나름 잘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는 좀 이따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 장면은 우리 저녁마다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눴었어요.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약간 그런 부분들이라서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다시는 안 볼까 봐서 그런데 좀 그러진 않더라고요. 다행스럽게 저는 그 감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우리 맨 마지막 날이에요. 남은 짬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남은 식재료들 가지고 성대하게 파티를 열려고 했으나 남은 식재료가 뭐 그렇게 썩 넘치진 않아서 우리 그냥 흑백 요리사처럼 요리 경연대회 한번 열었어요. 그래서 재밌는 요리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냥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번 등반 캠프 카자흐스탄 동계 알파인 캠프는 약간 알파인 시합 과정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산을 간다는 거, 산을 오른다는 거는 어떤 그런 그냥 오르는다 그거에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대자연과 좀 하나가 되고 그다음에 어떤 공동체를 느끼고 서로의 소중함을 느끼고 이런 과정들도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알파인 시합 과정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평가는 한 3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런 공동체성이에요. 여기 적힌 거는 제가 대원들 등반기에서 제가 가져온 글이에요. 그래서 한 분은 본인은 열심히 할 생각으로 온 게 아니었는데 다른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고 그런 엄청 힘든 마음, 그러니까 내가 그런 공동체 안에서 나의 자율성은 어디까지인가를 계속 보면서 그런 마음이 되게 힘든 마음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다들 이런 거 느껴보셨죠? 다음 안짜일련 하면서 팀 전체를 또 생각해 보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등반하면서 쌓였던 오해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서로 더 공동체가 끈끈해지는, 서로의 자의대 정이 더 끈끈해지는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빌레이에 대해서 엄청 그런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근데 그렇게 좀 짜증내는 태도가 있다가 좀 또 미안해지는 그런 글 써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움직이니까 내가 빨리 간다고 해서 뭐 빨리 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함께 한다는 것. 그다음 2번째는 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었어요. 한국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나의 판단력을 시험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갈 수 있나 없나는 물론 한국에서는 좀 이렇게 가다가 조금 어려우면 뭐라도 하고 이렇게 볼트도 있고 안 되면 캠 잡고 간다든지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가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가 되니까요. 그런 이제 판단 능력도 잘 돼야 본인이 이제 처음 해봐서 내가 첫 번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내가 갈 수 있을까 없을까를 판단하는 것. 그래서 가다가 안 돼서 그냥 중간에 장비 좀 버리고 돌아와야 되는 팀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암각에 코드를 설치하고 탈출을 했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 그러니까 단순하게 삶이 옳은 짓이 아니고 삶이 산이 오름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요. 그래서 다른 분 등반기에 있었는데 러시아 등반가 중에서 아나톨리 크리예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번역하면요, 산은 나의 욕망을 충족하는 운동장이 아니고 나의 종교를 실천하는 대성당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대원들도 이런 한 13일 정도간의 그런 내적인 성장을 이룩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네, 나의 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그 다음에 되게 이거는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수동적인 인간에서 좀 능동적인 인간으로 탈피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얘기를 해줘서요. 그래서 마치면서요, 한국에서의 등반이 조금 아쉬운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약간 그러니까 아무도 가지 않고 뭐 이런 걸 하려고 보면 불법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늘 이렇게 가던 곳만 가게 되는 그런 답답함을 좀 느끼게 됐는데, 이번에 등반에서 대원들 말이 전체를 총평해 주는 것 같았어요. 미지의 세계로의 등반이라서, 그래서 또 모험이라서 더 긴장되지만 기대되고 두근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등반은 규제, 통제 이런 것 때문에 정말 허가된 범위 안에서의 활동 이 정도로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는 사실 어려운 봉우리를 한다든가 어려운 루트를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스스로 결정하고 그 스스로 결정의 책임을 서로 감당하고, 그러면서 그런 경험들을 쌓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주체성을 확립하는 알파인 씨앗 과정의 캠프였습니다. 이상입니다.